예, 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이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제 성능 기록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일단 딜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타 사이트 있잖아요. 엔카나 뭐 차차차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차량을 보실 때 어디를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가 사고가 있으면 이 차가 사고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단순 교환 정도인데도 타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제가 예시로 볼 차량들을 몇 대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제 그랜저 차량인데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실 때 이제 위에 부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용도 이력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여기 용도 변경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있고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렌트카로 이용이 됐다는 것이고 렌트카 회사에서 쓰는 일반적인 렌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인 회사에서 쓰는 법인 렌트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 렌트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 있고요. 이제 보통 저희처럼 이제 일반인이 신차로 뽑을 경우에 이제 용도 이력이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서 나오고요. 이제 개인이 탔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보통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제 렌트를 많이 하는 아반떼라던가 이제 소나타라던가 뭐 K3 옵션이 조금 낮은 부분에 가시면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싼 쪽에서는 그리고 보통 제네시스나 그랜저 아니면 뭐 K9 같은 경우 이제 회사에서 법인으로 뽑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보시는 것처럼 차 좌측 부분이랑 위에서 봤을 때랑 하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측에서 봤을 때 총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시면 X가 교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W가 판금 또는 용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랑 W만 잘 확인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부분은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부식은 가끔 있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제 오래된 차 말고는 부식 있는 차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무것도 체크가 된 게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중고차에서 완전 무사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고 이력에는 보시면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단순 수리에도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에 교환이 있죠. 왼쪽 팬더 그리고 앞에 후드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오른쪽 팬더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X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은 앞쪽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앞에서 정면으로 약간 충격을 어느 정도 받게 되면 이제 범퍼가 밀리면서 양쪽 부분이랑 후드 쪽에 충격이 갑니다. 그리고 범퍼 안쪽에 있는 라디에이터 서포트까지 충격이 가고요. 그래서 여기 앞쪽을 싹 다 교환을 했다는 건 이제 앞쪽에서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밑에 보시면 사고 이력에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환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수리에만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다른 차도 한번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교환된 데가 조금 많죠. 오른쪽 팬더 그리고 사이드실 패널이랑 오른쪽 쿼터 패널 그리고 트렁크 리드랑 리어 패널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 플로어까지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이 조금 컸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고로 들어가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제 차량의 겉에 껍데기 부분은 아무리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에서 여기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환이나 판금을 하게 되면 이 차가 이제 사고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도 있어요. 가장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번에 쿼터 패널이라고 이제 뒷바퀴 위쪽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보통 위에 필러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간단한 판금이나 아니면 그냥 도색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W로 체크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차가 사고차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X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떼가지고 새 걸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다시 붙일 때는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용접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데는 사고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교환을 했다. 그래도 이 차는 사고차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시로 다른 차량을 보게 되면 이 차는 겉에 껍데기 부분이 뭔가 교환이랑 돼 있는 게 많죠. 이 차는 지금 사고차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쿼터 패널 쪽에
X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는 사고차로 들어간 거고 사고 이력에 있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쿼터 패널 쪽이 조금 애매합니다. 겉에 외판 쪽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잖아요. 운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차량들을 보면 겉에 외판은 정말 깨끗합니다. 왜냐? 다 교환을 했으니까요. 근데 보험 이력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교환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밑에 특이사항도 잘 보셔야 되세요. 웬만하면 보험 이력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내차 피해가 8회 정도 있고요. 금액이 거의 1200만원 가까이 되죠. 국산차가 1200만원 가까이 되면 금액이 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짜잘한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차량인데 보시면 이제 교환이 굉장히 많죠. 판금이랑. 근데 제가 아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여기 세 번째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고 인사이드 패널이랑 사이드 멤버 그리고 휠 하우스까지 교환이랑 판금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는 뭐다? 엔진까지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중고차에서는 휠 하우스까지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안 팔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쌉니다. 근데 이 차도 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겉에서 보면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만 이제 보닛을 열어서 보면 이제 안쪽에 교환이나 판금된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뭐 엔카나 타 사이트에서 금액이 굉장히 싼데 성능 기록부가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량들은 거의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성능 기록부를 고의로 안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동차 세부 상태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누유랑 누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보통 가장 맨 위에 자가 진단에 보면 원동기랑 변속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호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 불량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엔진이나 미션 쪽이 차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불량이라고 떠있는 차량은 이제 가장 먼저 걸러야 되고요. 웬만하면 근데 거의 다 양호로 되어 있을 건데 가끔 엔진이나 미션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이 여기 불량으로 체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원동기 쪽에 누유나 누수를 봐야 되는데 위에는 이제 누유고요. 밑에는 누수입니다. 누유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누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장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엔진오일이 많이 새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게 누유가 조금 있더라도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수가 있으면 당장 운행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끔 이제 워터펌프 쪽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누수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누유도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이제 미세 누유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약간 누유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새는 게 아니어서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다 하시면 이제 미세 누유로 거의 체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누유는 아예 없는 차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쪽은 이제 변속기 쪽인데 변속기 쪽은 미세 누유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속기 쪽은 누유 수리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싸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동력 전달 쪽인데 여기도 불량이 하나가 있네요. 등속 조인트 쪽이 불량이라고 하네요. 보통 등속 조인트 불량이면 이제 그 자바라가 터져서 브리스가 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조향이랑 제동이랑 전기 쪽이 있는데 이쪽은 웬만하면 불량이 거의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차량을 보게 되면 앞에 체인 커버 가스켓 미세 누유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제 아까 확인했던 위에 부분에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킬로 초과 보험 미적용 차량으로 사고 유무 및 엔진 미션 누유 누수 클레임 불가 고지함이라고 써있죠. 이제 중고차는 키로수가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성능 보험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 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보험 이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와 있는 차량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 이력은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여기 사진 부분에서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범퍼 쪽이거든요.
범퍼는 앞에 범퍼랑 뒤에 범퍼는 소모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에 체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퍼는 아무리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들어가지도 않지만 여기 사진에도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보험 이력을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능 기록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성능 기록부만 잘 확인을 하셔도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충분히 좋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봤을 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차량 상태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부산이나 멀리 계신 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직접 차량을 보지 않으시고 이제 탁송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해드리고 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찍은 영상이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중고차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도움 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